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삼성 SDS 김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RPA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흔히 말하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약인데요. 이 RPA라고 하는 컨셉이 최근에 많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비롯해서 공공이나 금융이나 그 외에 사실 대학교, 공무원까지 상당히 많은 걸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크게 4가지 꼭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디지털 워커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컨셉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디지털 워커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솔루션으로서 RPA, 그 중에서도 특히 삼성 SDS가 2019년도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는 VT-RPA라는 제품에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동안 실제로 적용했던 사례를 간략하게 고객사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그 고객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적용 방안에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영상을 좀 보실 건데요. 이게 저희가 그 RPA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짧은 영상입니다. 6시가 되면 사무실에 불을 꺼지고 모든 직원분들은 정시 퇴근을 하십니다. 하지만 나의 자녀 업무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업무를 누가 대신을 해줄 것인가. 즉, 나 이외에 이 자녀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어시스턴트 기능으로 RPA가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꼭지를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인데요. 디지털 워커입니다. 우리가 1970년대 때 디지털 워커라는 표현을 살펴보면은 좀 노동자 뭐 해서 좀 어감 자체가 좀 그렇게 좀 친화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흔히 말하는 1970년대 때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지식 노동자 계층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돈으로 지식으로 무장한 이런 화이트 칼라의 덕택으로 저희가 사무 환경에서 상당히 계약적인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인터넷 기술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워커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워커가 등장을 했고요. 최근에 알고 계신 것처럼 빅데이터, AI 기술들이 발달을 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워커가 등장을 했습니다. 앞선 두 워커들이 순수하게 사람 그 자체였는데, 마지막에 최근 등장한 이 워커는 사람과 협업하는, 즉 AI 기술을 가지고 사람과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워커. 저희들은 이 워커를 디지털 워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결국 워커이기 때문에 사람성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동안 사람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어널리틱스 기술 기반으로 딥러닝 머신러닝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분석 인물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사람의 어떤 인지할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부분, 눈, 코, 입을 대신할 수 있는 OCR이라든가 STT, TTS, 그리고 텍스트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 RPA는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의 손과 발에 되어서 움직이는 영역, 즉 시키는 대로 규칙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워커의 원으로 대우를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의 어떤 숫자라는 걸 많이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은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수행을 해야 하는 업무는 양은 많아졌는데 업무할 사람이 줄어들었고 업무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최근에 디지털 코가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그중에서 특히 RPA 영역이 많은 기업들로부터 선두를 받고 있는데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분석한 바로는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디지털 워커와 사람의 비중이 2대8 정도로 사람이 한 80%를 커버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제 한 2025년, 6년 정도 되면 거의 반반 정도의 어떤 배분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나아가게 되면은 실제로 사람이 하는 역할이 20%, 디지털 워커가 80%까지 차지하지 않을까 하고 좀 낙관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게 저희 특정 업계에서만 쓰는 내용은 아니고요. 전 산업군에 있어서 글로벌 모든 영역에서 RPA라고 하는 영역이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T-RPA 말씀 좀 드릴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RPA라고 하는 것은 정형화된 데이터를 규칙에 기반해서 단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규칙에 기반해서 움직이다 보니 규칙 자체에 대해서
검증이 사전에 이루어져 있다면, 그 규칙이 완벽하다면 결국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휴먼 에러는 제로로 수행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이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소프트웨어는 랜선 연결되어 있고 전원 연결되어 있으면 하루 종일 돌아갑니다. 즉 24시간, 8시간에 3배가 돌아가는데 사람이 8시간 내내 근무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계속 근무할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산술적으로 봤을 때 한 5배 이상의 어떤 퍼포먼스 효과도 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하고 계신데, 사실 그 RPA 컨셉을 저희가 흔히 말하면 이제 엑셀의 매크로하고 좀 유사하게 처음에 설명을 많이 드려요. 우리가 엑셀에서 특정 기능을 작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펑션들을 넣고 뭐 함수도 좀 써가면서 그 기능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매크로화 시키게 되면은 버튼하고 딱 누르게 되면 그 결과가 쭉 다 흘러갑니다. 그런데 RPA라고 하는 컨셉은 그런 엑셀의 매크로처럼 자동화를 시켜주는데, 엑셀이라고 하는 싱글 시스템 내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 기관계 시스템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사람이 ERP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수출을 받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ABS 올려주고 하는 식의 어떤 그런 각각의 시스템들을 연결하는, 또는 태스크와 태스크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RPA가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RPA를 도입을 한 것보다 더 정확하고 그런 명확한 결과를 얻으려면 해당 시스템을 직접 업데이트를 하고 기능 해석이 가능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능을 자동화한다고 봤을 때 하나의 싱글 시스템만 업데이트했을 때는 그 효과를 보게 되기 때문에 결국 A라는 시스템과 연관되는 B, C, D가 다 같이 기능 개선이 이루어져야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그 비용과 RPA를 도입을 해서 그것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줬을 때 가격 차이는 ROI 측면에서 한 30% 50% 차이가 난다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중견 기업에서는 시스템 개선보다는 RPA를 통해서 해당하는 영역들에 대한 자동화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PC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업무들은 RPA로 다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RPA는 사이버 신입사원입니다. 우리가 신입사원에게 특정 업무에 대해서 규칙을 알려주면은 사이버 신입사원은 그 규칙에 기반해서 업무들을 다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이미지가 이따가 뒤에서 RPA 진화단계 설명드릴 때 하이퍼 오토메이션 컨셉인데요. 순수하게 RPA 그 자체만 도입이 되었던 단계를 퓨어 RPA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RPA와 다른 AI 기술이 접목이 되었을 때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거의 더 나아가서 사람의 추론과 판단을 대신할 수 있는 딥러닝, 머신러닝 기술까지 더 추가로 발달하게 되어 적용이 된다면은 트루 인텔리전트, 커뮤니티브 오토메이션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만은 약간 밝기 좀 넓고요. 저는 저희 이제 회사에서 하이퍼 오토메이션 컨셉으로 RPA 플러스 챗봇이라고 하는 사람과 소통하는 메신저와 같이 결합한 형태의 자동화를 차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업무 시스템 환경이 복잡할수록 직원들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입된다. 직원들과 자연어로 의사소통하며 업무를 자동화해주는 솔루션이 있다면 어떨까요? 삼성 SDC의 AI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인텔리전트 워크포스, 브리티 RPA를 소개한다. 브리티 RPA는 쉽고 빠른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로 비개발자도 업무 프로세스 설계가 가능해 개발 비용의 시간을 단축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업무 프로세스는 자연어 처리가 가능한 인공지능 챗봇으로 연계되어 채용자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업무를 자동으로 실행한다. 기업의 브리티 RPA 활용 사례를 살펴보죠. 갑자기 사업 수주 내역이나 매출 현황 자료가 필요한 경우 브리티 RPA에 사업 수주 내역 조회해줘라고 지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브리티 RPA는 기존 시스템에 접속하여 대화에서 추출한 정보 입력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양식에 맞게 자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메일을 통해 직원에게 전달합니다. 브리티 RPA는 업무 실행 중에도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이 가능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챗봇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프로세스 중단 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완료한다.
RTIPA는 사람과 소통하며 자동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다양한 산업에서 기업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해줍니다. 삼성 SDS 브리티 RPA이라는 방식을 변화시켜주는 AI 기반의 대화형 업무 전환 솔루션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앞에서 설명 잠깐 드렸던 것처럼 왼쪽에 보이는 게 RPA 진학학교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왼쪽 하단에 있는 게 순수하게 RPA 그 자체를 도입을 하는 케이스인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기업 고객들은 1차년도 도입을 할 때에 RPA만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진짜 삼성전자와 같이 저희 솔루션을 한 3, 4년 정도 쓰고 계신 고객들은 하이퍼 오토메이션 컨셉에서 엔드-투-엔드의 프로세스 커버가 가능한 영역에서 자동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런 퓨어 RPA 그리고 하이퍼 오토메이션 컨셉에서 실제로 고객 수가 200개가 이제 넘어갔거든요. 공개해서 봤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가파르게 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제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사용이 좀 쉽다는 게 고객들의 대부분의 이제 이야기들이세요. 그러니까 우선 이게 아까 전에 웹시트 얘기할 때도 로코드, 노코드 말씀 나왔던 것처럼 저희 솔루션도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바가 로코드, 노코드입니다. 그래서 개발 코딩 역량이 없으신 분, 심지어는 엑셀도 잘 다루지 못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액티비티 카드들을 활용을 해서 드래그 앤 드랍 컨셉으로 자동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하실 수가 있고요. 그 설계된 결과를 돌리게 되면은 원하는 시점에 내가 필요한 자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적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에 하이퍼 오토메이션 영상 잠깐 보셨던 것처럼 RPA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챗봇도 하고 있고, 아까 잠깐 주문에서 오시아도 저희들 솔루션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AI 서비스 기술들을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 공통 플랫폼 속에서 이런 태생, 같은 태생을 가지고 솔루션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플러그 앤 플레이 타입으로 필요한 요소 기술들에 대해서 적용이 좀 쉽다는 부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삼성그룹사는 전체적으로 SAP ERP를 쓰고 있는데 SAP ERP 플러스 CRM이라든가 ABS, SCM과 같은 여타 기업 고객들이 사용하는 기관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가 자유롭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프로세스, 내가 원하는 자동화 업무들에 대해서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는 면에서 저희 브리티 RPA에 대해서 좀 많은 호응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게 저희가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가트너와의 매직 쿼드런트에 RPA 솔루션으로 지금 최근 2년 연속 등재가 되었고요. 이제 다음 달 7월이 되면은 3년 연속으로 등재 예정으로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트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굿소프트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 품질 대상에 대해서 수상한 이력이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저희 이제 자칭 저희가 솔루션 좋습니다라는 그런 홈보다는 실제로 대회에서 많은 분들이 솔루션에서 평가를 긍정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 저희 제품이라는 포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화면에서 볼 때 드래그 앤 드랍하는 컨셉으로 해서 자동화를 만들어주는 애가 여기 왼쪽에 보이는 업무 설계는 이게 디자이너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설계된 자동화 업무들이 가운데 있는 오케스트레이트라고 하는 서버로 등록이 됩니다. 그럼 저 서버에서는 생성된 자동화 업무들을 오른쪽에 보이는 실행하는 애가 언제, 어떤 시점에 어떠한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역할을 가운데 서버가 하고요. 그 서버의 명령에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봇은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 신입사원처럼 실제로 자동화 업무를 바로 수행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서버 자체가 사실 국내 기업의 특수 환경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 자산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환경에 비해서 사실 약간의 거리감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서버 자체를 고객사의 울타리안에서 관리하는 온프레미스 타입, 그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대세가 또 클라우드 아닙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형태로 해서 서버를 SDS 데이터 센터에서 관리하는 형태의 SaaS 타입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봇 자체나 디자이너가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굳이 서버를 통해서 통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즉 싱글 디자이너, 싱글 봇 컨셉으로 쓰시는 고객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굳이 서버에 도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스탠드얼론 타입의 디자이너, 어텐디드 봇이라고 하는 형태로 조합을 만들어서 고객의 예산 범위라든가 업무 환경에 맞도록 다양한 오프레이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솔루션이 이러이러한 좋습니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텍스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례를 잠깐 보실 건데, 2019년도에 저희가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우선 삼성 SDS 자체적으로 1인 1RPA 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즉, 13,000명 되는 SDS 직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이 하나 이상의 RPA를 이용한 자동화 프로세스 생성을 하라는 미션을 받았고요. 그렇게 했더니 한 17,000여 개 정도가 도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17,000여 개의 자동화물을 다 실행을 해보고 그때 절감되는 시간을 봤더니 연간 한 270만 시간 정도가 절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들이 신문에 그 당시에 조금 홍보 기사가 나간 적도 있었고요. 보시는 사례들은 그때 저희 데일리 이야기를 하면서 1차 발굴을 하고 2차 디벨롭을 하면서 정리했던 사례들 중에 일부입니다. 경영관리 분야도 있고요. 재무 분야, 분야.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조하고 하는 영역에서 놓고 봐서 우리가 8대를 갖고서 얘기를 많이 해요. 개발, 구매, 제조, 물류, 마케팅, 판매, 서비스, 경영관리. 이 경영관리라고 하는 분야는 사실 제조뿐만 아니고 전 산업분야에 있어서 다 쓰이는 재무 회계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HR 당연히 이런 부분이고 총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영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업종 불문하고 적용이 가능한 영역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동화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은 실제로 각 업종마다 자기 업종만의 특성에 맞는 제조 같은 경우는 생산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연구개발 쪽일 수도 있고 유통 분야라면은 실제로 고객을 다루는 푸드단에서 대해서 적용하고 커스터머 보이스 접선 중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가장 단초 단계로서 경영관리 분야를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SS 자체적으로 써봤더니 이제 실제적으로 성능이 좋고 실제로 그 공수 절감 효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사 확산을 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삼성 관계사에 확산했던 사례들인데 한 군데 빼고 저희가 확산을 했습니다. 혹시 한 군데가 어딘지 식별이 가능하실까요? 네, 한 군데가 병원입니다. 삼성 서울병원에 제가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아까 앞전에 설명드릴 때 RPA를 도입을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 그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삼성 서울병원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업무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저희 SDS에서도 한 40여 명의 개발 전문 인력들이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이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바로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RPA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병원에서는 필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다 자동화 활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유일하게 저희가 삼성 서울병원에 못 들어갔고 그 삼성 서울병원 전 삼성 관계사는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제1의 금융권 조사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 쪽, 작년에 사실 저희가 공공 쪽에 대해서는 글로벌 RPA 솔루션하고 같이 경험을 벌여서 마켓쇼를 1등을 했었고요. 그래서 공공 쪽은 지속적으로 저희 솔루션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SS 내부적으로는 공공과 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제조 서비스로 분류를 해서 이제 통합 관리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RP 시장에서 가장 고객이 장제 고객이 많은 분야가 여기인 것 같아요. 이미 공공은 사실 거의 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금융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제조는 저희들이 그냥 영폭에 추산해서 한 몇만 개 이상의 기업들이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이 필요가 하는 자동화를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고민을 하고 또 말씀드렸는데요. RPA를 적용을 하고 도입을 하고 한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 어떤 자동화 업무를 만들 것인지, 즉 타겟이 되는 자동화 프로세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식별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고객의 업무를 같이 분석, 협의를 드리면서 프로세스를 발표를 하게 되면 그 프로세스가 자동화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그 컨설팅을 통해서 자동화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현재 existing 프로세스 그대로 돌렸을 때의 효과와 어느 정도 프로세스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얘를 돌렸을 때 효과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에 대한 최적화 과정 당연히 거치게 되고요. 그런 과제가 도출이 되게 되면은 그 프로세스들을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 전통적인 방식의 워터폴 방식으로 해서 선행이 만들어져야 풀링이 이루어지는 그런 컨셉이었다면은 이제 요즘 트렌드에 따라서 RPA 개발의 에자일 방식으로 해서 자단 사이클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에서 실제로 안정화를 계속 꾀하다 보니 그 제품의 완성도도 올라가고 회사의 완성도가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실제로 운영을 고객 사이드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RPA를 개발했던 개발사에서 운영 유지 보수에 대한 지원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사항으로 고객과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실제로 고객의 맞춤형 자동화 업무 발굴 프로세스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는 것처럼 왼쪽 상단의 초급 교육을 저희가 매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2일간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고 7월달 교육도 7월 3주차 때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이건 아니건 누구나 제한 없이 저희 사이트 오른쪽에 보이는 브리티웍스.ai 사이트 접속을 하시게 되면 무료로 회원 가입 후에 교육 신청해서 교육을 수강하실 수가 있고요. 짝수, 홀수 나눠서 홀수달 같은 경우에는 코딩을 하도 모르시는 비개발자를 위한 기본 교육이 진행되고요. 짝수달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스크립트를 하면 약간 포커스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바스크립트 쓸 줄 아는 분들을 대상으로는 짝수달에 스크립트 개발의 기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짝수 홀수별로 실질적으로 본인이 어떤 그 역량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을 맞춤형으로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저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다양한 고객들에 대한 사례들 또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서 저희들의 어떤 그 교육 영상들 또는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고 나서 제품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계신 고객사의 홍보 영상들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곧 마켓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오픈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동안 사례가 레퍼런스가 좋았던 것들을 별도로 모아서 새로 오시는 고객들 좀 활용하실 수 있게 그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뭐 솔루션 vendor은 누구나 하고 있는 얘기지만은 저희들은 24시간 3인60을 대응시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저희 닷컴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이메일 주소 나와 있는 저 글로벌 저쪽으로 메일을 보내시게 되면은 저희 내부적으로 접수한 이내 48시간 내에 고객에게 해당 건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실질적으로 국내나 국외를 가리지 않고 궁금하신 부분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게 되면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발표자를 준비한 영상이고요. 우선 이걸 먼저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엔진을 별도로 판매하시나요? 엔진 자체를 따로 팔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솔루션 패키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솔루션 자체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경남 ICT 협회 회원사 중 하나이면서 이 건물 8층에 입주해 있는 이즈파크라고 있는데요. 이즈파크가 저희 BT RPA의 파트너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서울에서 오늘 내려온 거고 혹시 여기 지역에 계시면서 BT RPA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8층에 있는 이즈파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도와주셨습니다. 예, 김우조